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좌심실이 수축할 때 혈압이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면서 생기는 압력이 뭔 압력일까요? 여러분, 혈압 재면요 120에 80이 정상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수축기 혈압이에요. 수축할 때 생기는 게 수축기 혈압이고요. 이완할 때 생기는 게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피가 쭉 나갈 때가 이 수축기 혈압 120이고요. 또 내 몸으로 그 피가 들어올 때 80입니다. 좌좌동정, 우우동정 배웠잖아요. 좌심방, 좌심실에서 쭉 나갈 때가 수축기,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올 때가 이완기. 우심방이 이완했을 때 이완기이다.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뭐죠? 좌심방, 좌심실, 좌측은 왼쪽이죠. 이천판입니다. 이천판. 우심방, 우심실, 오른쪽이죠. 오른쪽. 세 글자죠. 삼천판입니다. 아시겠죠? 좌심방, 좌심실은 왼쪽 이천판. 우심방, 우심실 요 사이에 있는 판막은 오른쪽 삼천판. 왼쪽, 오른쪽.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격리 중인 활동성 결핵 환자. 활동성 결핵 환자 간호시 개인 보호구는 마스크, N95 또는 헤파 마스크, 장갑, 마장가가 필요하다. 활동성 결핵 환자 음압격리였어요. 음압격리. 그래서 음압격리가 이게 2급이잖아요. 2급도 음압격리를 하더라. 1급만 음압격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추천자 할 때의 자세는요. 새우등 자세. 새우. 시행호의 자세는 앙하위. 요추천자 할 때는 허리 구부려요. 그래서 3, 4번 요추에서 물 뽑죠. 그리고 다 끝나면 똑바로 누워있어야 이 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의학 드라마만 봐도요. 이렇게 천자 물 뺐어. 그러면 똑바로 누워 계셔야 돼요. 이런 거 진짜 나오더라고요. 흉강천자. 밥상 같은데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엎드려가지고 겨드랑이 여기서 뽑습니다. 그리고 복수천자. 좌위 반자입니다. 배에서 뽑으니까요. 이 자세 아시죠? 뭘 투여하면 호흡수를 관찰해요? 모르핀 또는 데메를 마약성 진통제예요. 호흡수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투여하면 변비도 옵니다. 디곡신을 투여했어. 디기탈리스 강심제 투여했어. 그러면은 맥박수를 측정해야 돼요. 호흡은요. 1분에 12에서 20회. 12회 이하의 워낙에 서호흡이었어. 모르핀 투여하면은 더 숨을 못 쉬기 때문이죠. 맥박수는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분당입니다. 그랬을 때 60회 이하면은 섬액이에요. 가뜩이나 맥이 느려 죽겠는데 디곡신 디기탈리스 투여있어. 뭔가 또 문제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나와야 되는 거 뭐 있어요? 항응고제, 쿠마린, 헤파린. 요거는 혈액 응고 시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뇨제 투여한다고 했어. 그럼 뭐죠? 저칼륨 혈증.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 수술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환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기침하세요.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체위 변경 이런 것 등을 합니다. 이게 호흡기계 합병증 또는 심혈관계 합병증 이런 것들이죠. 노인 환자의 부적절한 수분 섭취로 고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불수의적 수축 증가 감소, 증가로 요실금을 일으킨다. 불수의적 수축이 증가돼서 요실금이 나온다 이겁니다. 불수의적.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가 없이 수축되면 어떻게 돼요? 자궁 수축하면 액이 나오죠. 수축하면 뭔가 나오는 거예요. 불수의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수축이 되면 줄줄 나온다. 그래서 요실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의적인 수축이 아니라 불수의적인 수축으로 요실금이 나온다. 요실금은 왜 발생될까요? 방광 용적이 감소돼서요. 방광 용적이 많으면 오줌을 많이 보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소되니까 찔끔찔끔 나온다. 비뇨기계, 근육의 탄력은 당연히 감소되겠죠. 요도 관략근의 근력도 감소하고요. 불수의적 방광 수축만 증가한다 이거예요. 질질 싼다 이 소리죠. 주위 조직이 위축돼요. 그리고 신경계 장애, 또 사구체 수가 감소돼서 요실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봤나 싶으시죠? 방광 용적이 감소된다. 불수의적 방광 수축은 증가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수축이 증가되니까 나온다. 왜? 자궁 수축제 옥시토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걸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실금 중에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복압성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이 뭐야? 배에 압력이 찬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찌면은 이 지방이 나를 짓누르죠?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 환자는 살을 빼는 것이 좋다. 체중 조절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노인 환자 요실금 증상 3가지 간호. 어떻게 해주냐?
일정 간격으로 변기를 대주고요.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죠. 정체 도뇨합니다. 유치 도뇨할 수가 있어요. 노인 비뇨기 문제 예방하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에 얼만큼 먹을까요? 2리터? 더 먹어요. 2500cc. 2.5리터죠? 이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래요. 그래서 비뇨기 문제는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요실금 환자 물 먹지 말란 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분 섭취해줘야 돼요. 노인의 비뇨기 문제 중요해서 제가 또 교과서에서 가져와 왔어요. 노화로 인해서 소변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야간의 소변량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밤에 쌀 수가 있다. 하루에 2500cc 10컵 정도의 물을 먹어라. 물 진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임산부 물 얼마큼 먹었죠? 3리터 먹지 않았어요?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부적절한 수분 섭취로 고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불수의적으로 수축시켜서 요실금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인 환자들은요, 갈증을 잘 못 느낀다고 했어요. 물을 정말 안 먹어요. 그래서 농축된 소변이 너무나 고농축되어서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나온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숙면을 못하니까 오줌 싸야 되니까 계속. 알코올, 카페인을 먹으면 오히려 더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다. 노년기에는 감각이 저하돼요. 그래서 갈증이 나지 않아도 자주 물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미각 중에서 뭘 못 느끼죠? 단짠을 못 느껴요. 달고 짠맛을 못 느껴서 음식이 달고 짭니다. 그런데 쓴시는 잘 느껴요. 쓴맛과 신맛은, 인생의 쓴맛과 신맛은 오히려 더 잘 느낀다. 요것도 기억하시죠? 노인이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다면 체위 변경할 때 기저귀도 같이 살펴봅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 2시간마다 기저귀를 봅니다. 규칙적으로 소변을 봐야 돼요. 부동 노인 환자야 유치 도뇨관 제거했어. 갑자기 실금에 바로 막 유치 도뇨 다시 하나요?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줍니다. 바로 기저귀 하지 않아요.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예요. 기저귀 하는 순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욕창에 노출되잖아요. 그쵸? 잔존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준다. 이거 진짜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제는 배뇨를 방해해서 오줌이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 비뇨기에는 물을 많이 먹어라. 이거 기억하시고요. 카페인을 피해라.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줘라.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치료가 중요할까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항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 중심의 그런 체계에서 치료는 너무 힘들어. 미리미리 예방해. 그래서 1차 의료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이게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혹시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그때 구단문 이렇게 외웠거든요. 구단문.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은 어떻게 안전하게 해줘야 돼요? 조기에 진단해야 돼요.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뭐예요? 2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 아무리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도 이미 우울증 걸린 거니까 2차죠. 그쵸? 자살 생각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알려야 한다.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으면 어떡해. 절대로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같이 있어줄 사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독거노인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걱정이에요. 자살할 수 있는 물건이나 상황을 주위에서 제거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한다. 약물 치료나 상담을 연결한다. 근데 진짜 나이 먹고 우울할 것 같아요. 얼굴은 점점 늙어가고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왠지 피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혹시 자살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금식 필요한 검사. 위, 위기바, 정상강, 공기, 대, 위, 위내시경, 위, 위관 조영술, 기, 기관지경, 바, 발음관장, 정, 정맥 신우 촬영술, 상,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 간기능 검사, 공,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대,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위관 조영술. 이거 다 금식하죠? 발음관장 금식합니다.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기억하시죠? 소변 배양 검사하면은요, 멸균통에 담는다, 멸균시험관에 채취한다, 요거 국시 나왔죠. 배양하면은요, 그 균을 배양시켜요, 증폭시켜요. 그래서 멸균으로 채취를 해야지. 지저분한 통에 담으면은 다른 균이 나와서 검사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좌심실이 수축할 때 혈압이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면서 생기는 압력이 뭔 압력일까요? 여러분, 혈압 재면요, 120에 80이 정상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수축기 혈압이에요. 수축할 때 생기는 게 수축기 혈압이고요. 이완할 때 생기는 게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피가 쭉 나갈 때가 이 수축기 혈압 120이고요. 또 내 몸으로 그 피가 들어올 때 80입니다. 좌좌동정, 우우동정 배웠잖아요. 좌심방, 좌심실에서 쭉 나갈 때가 수축기,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올 때가 이완기. 우심방이 이완했을 때 이완기이다.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뭐죠? 좌심방, 좌심실, 좌측은 왼쪽이죠. 이천판입니다. 이천판. 우심방, 우심실, 오른쪽이죠. 오른쪽. 세 글자죠. 삼천판입니다. 아시겠죠? 좌심방, 좌심실은 왼쪽 이천판. 우심방, 우심실 요 사이에 있는 판막은 오른쪽 삼천판. 왼쪽, 오른쪽.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격리 중인 활동성 결핵 환자. 활동성 결핵 환자 간호시 개인 보호구는 마스크, N95 또는 헤파 마스크, 장갑, 마장가가 필요하다. 활동성 결핵 환자 음압격리였어요. 음압격리. 그래서 음압격리가 이게 2급이잖아요. 2급도 음압격리를 하더라. 1급만 음압격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추천자 할 때 자세는요. 새우등 자세. 새우. 시행호의 자세는 앙하위. 요 추천자 할 때는 허리 구부려요. 그래서 3, 4번 요추에서 물 뽑죠. 그리고 다 끝나면 똑바로 누워있어야 이 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의학 드라마만 봐도요. 이렇게 천자 물 뺐어. 그러면 똑바로 누워 계셔야 돼요. 이런 거 진짜 나오더라고요. 흉강천자. 밥상 같은데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엎드려가지고 겨드랑이 여기서 뽑습니다. 그리고 복수천자. 좌위 반자입니다. 배에서 뽑으니까요. 이 자세 아시죠? 뭘 투여하면 호흡수를 관찰해요? 모르핀 또는 데메를 마약성 진통제예요. 호흡수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투여하면 변비도 옵니다. 디곡신을 투여했어. 디기탈리스 강심제 투여했어. 그러면은 맥박수를 측정해야 돼요. 호흡은요. 1분에 12에서 20회. 12회 이하의 워낙에 서호흡이었어. 모르핀 투여하면은 더 숨을 못 쉬기 때문이죠. 맥박수는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분당입니다. 그랬을 때 60회 이하면은 섬액이에요. 가뜩이나 맥이 느려 죽겠는데 디곡신 디기탈리스 투여 있어. 뭔가 또 문제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나와야 되는 거 뭐 있어요? 항응고제, 쿠마린, 헤파린. 요거는 혈액 응고 시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뇨제 투여한다고 했어. 그럼 뭐죠? 저칼륨 혈증.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 수술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환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기침하세요,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체위 변경 이런 것 등을 합니다. 이게 호흡기계 합병증 또는 심혈관계 합병증 이런 것들이죠. 노인 환자의 부적절한 수분 섭취로 고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불수의적 수축 증가 감소, 증가로 요실금을 일으킨다. 불수의적 수축이 증가돼서 요실금이 나온다 이겁니다. 불수의적.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가 없이 수축되면 어떻게 돼요? 자궁 수축하면 액이 나오죠. 수축하면 뭔가 나오는 거예요. 불수의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수축이 되면 줄줄 나온다. 그래서 요실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의적인 수축이 아니라 불수의적인 수축으로 요실금이 나온다. 요실금은 왜 발생될까요? 방광 용적이 감소돼서요. 방광 용적이 많으면 오줌을 많이 보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소되니까 찔끔찔끔 나온다. 비뇨기계, 근육의 탄력은 당연히 감소되겠죠. 요도 관략근의 근력도 감소하고요. 불수의적 방광 수축만 증가한다 이거예요. 질질 싼다 이 소리죠. 주위 조직이 위축돼요. 그리고 신경계 장애, 또 사구체 수가 감소돼서 요실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봤나 싶으시죠? 방광 용적이 감소된다.
불수의적 방광 수축은 증가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수축이 증가되니까 나온다. 왜?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걸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실금 중에서 이런 문제 나왔어요. 복압성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이 뭐야? 배에 압력이 찬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찌면은 이 지방이 나를 짓누르죠?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 환자는 살을 빼는 것이 좋다. 체중 조절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노인 환자 요실금 증상 3가지 간호 어떻게 해주냐? 일정 간격으로 변기를 대주고요.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죠. 정체 도뇨합니다. 유치 도뇨할 수가 있어요. 노인 비뇨기 문제 예방하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에 얼만큼 먹을까요? 2리터? 더 먹어요. 2500cc. 2.5리터죠? 이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래요. 그래서 비뇨기 문제는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요실금 환자 물 먹지 말란 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분 섭취해줘야 돼요. 노인의 비뇨기 문제 중요해서 제가 또 교과서에서 가져왔어요. 노화로 인해서 소변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야간의 소변량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밤에 쌀 수가 있다. 하루에 2500cc 10컵 정도의 물을 먹어라. 물 진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임산부 물 얼마큼 먹었죠? 3리터 먹지 않았어요?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부적절한 수분 섭취로 고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불수의적으로 수축시켜서 요실금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인 환자들은요 갈증을 잘 못 느낀다고 했어요. 물을 정말 안 먹어요. 그래서 농축된 소변이 너무나 고농축되어서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나온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숙면을 못하니까 오줌 싸야 되니까 계속. 알코올, 카페인을 먹으면 오히려 더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다. 노년기에는 감각이 저하돼요. 그래서 갈증이 나지 않아도 자주 물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미각 중에서 뭘 못 느끼죠? 단짠을 못 느껴요. 달고 짠맛을 못 느껴서 음식이 달고 짭니다. 그런데 쓴시는 잘 느껴요. 쓴맛과 신맛은 인생의 쓴맛과 신맛은 오히려 더 잘 느낀다. 요것도 기억하시죠? 노인이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다면 체위 변경할 때 기저귀도 같이 살펴봅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 2시간마다 기저귀를 봅니다. 규칙적으로 소변을 봐야 돼요. 부동 노인 환자야 유치도뇨관 제거했어. 갑자기 실금에 바로 막 유치도뇨 다시 하나요?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줍니다. 바로 기저귀 하지 않아요.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예요. 기저귀 하는 순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욕창에 노출되잖아요. 그쵸? 잔존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준다. 이거 진짜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제는 배뇨를 방해해서 오줌이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 비뇨기에는 물을 많이 먹어라. 이거 기억하시고요. 카페인을 피해라.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줘라.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치료가 중요할까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항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 중심의 그런 체계에서 치료는 너무 힘들어. 미리미리 예방해. 그래서 1차 의료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이게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혹시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그때 구단문 이렇게 외웠거든요. 구단문.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은 어떻게 안전하게 해줘야 돼요? 조기에 진단해야 돼요.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뭐예요? 2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 아무리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도 이미 우울증 걸린 거니까 2차죠. 그쵸? 자살 생각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알려야 한다.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으면 어떡해. 절대로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같이 있어줄 사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독거노인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걱정이에요. 자살할 수 있는 물건이나 상황을 주위에서 제거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한다. 약물 치료나 상담을 연결한다. 근데 진짜 나이 먹고 우울할 것 같아요. 얼굴은 점점 늙어가고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왠지 피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혹시 자살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금식 필요한 검사. 위, 위기바, 정상강, 공기, 대, 위, 위내시경, 위, 위관 조영술, 기, 기관지경, 바, 발음관장, 정, 정맥 신우 촬영술, 상,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 간기능 검사, 공, 공복시 혈당 검사, 기, 기초신진 대사율 측정, 대,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위관 조영술 이거 다
금식하죠? 발음관장 금식합니다.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기억하시죠? 소변 배양 검사하면은요 멸균통에 담는다, 멸균시험관에 채취한다. 요거 국시 나왔죠. 배양하면은요 그 균을 배양시켜요, 증폭시켜요. 그래서 멸균으로 채취를 해야지. 그 지저분한 통에 담으면은 다른 균이 나와서 검사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